그 신발 내가 샀습니다. 깡그리다. 싸늘한 조소가 어두컴컴한 사무실의 탁한 공기를 갈랐습니다. 강태풍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깡패들 대여섯이 병풍처럼 둘러싼 가운데 고급 양복을 입은 사내, 표현준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곳은 부산 뒷골목, 악명 높은 사채업자 희규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리고 강태풍의 회사를 살릴 마지막 희망이었던 신발들이 바로 저 표현준의 손에 넘어갔다는 절망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강태풍의 옆에는 이 바닥에 마당발 정찰안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들 앞에는 사채업자 희규가 책상에 발을 올린 채 이죽거리고 있었습니다. 표 사장님이 박윤철이 그 자식 빚을 대신 갚아줬거든. 이 신발들로. 안 그렇습니까, 표 사장님? 희규의 말에 표현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태풍 씨, 여긴 어쩐 일이야? 혹시 그 신발 찾으러 왔어? 유감이지만 한 발 늦었네. 이제 그 신발들은 내 거야. 아, 정확히는 우리 표상선 물건이지. 강태풍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윤철 사장의 공장이 하루아침에 깡패들에게 넘어간 것도,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표현준이 나타난 것도 전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너가 꾸민 짓이구나. 강태풍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습니다. 표현준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꾸민 짓이라니 말이 좀 심하네. 난 그냥 합법적으로 채권을 인수한 것뿐이야. 박윤철 사장이 돈을 못 갚겠다는데 사채업자 희규 씨도 손해를 볼 수는 없잖아. 내가 대신 갚아주고 담보였던 그 신발들을 인수한 거지. 안 그래, 강태풍 씨?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불과 사흘 전 한 통의 삐삐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사흘 전 서울의 작은 태풍 상사 사무실. 강태풍은 싸늘하게 식어가는 커피 잔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직원 오미선이 내민 흰 봉투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무실의 석 달치 임대료이자 회사의 마지막 남은 현금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이 돈이라도 부산에 보내셔야겠어요? 선입금이라니 너무 위험해요. 오미선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강태풍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미선 씨, 박윤철 사장님 신발 내가 직접 봤잖아. 이건 물건이야. 진짜라고. 이 신발만 있으면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어. IMF고 뭐고 좋은 물건은 팔리게 돼 있어. 바로 그때 허리춤의 삐삐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공중전화로 달려가 음성을 확인하는 강태풍의 얼굴이 급격하게 굳어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박윤철 사장의 처절한 목소리였습니다. 강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깡패들이 공장을. 음성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강태풍의 심장이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오미선이 건넨 그 봉투 회사의 마지막 생명줄을 이미 어제 부산으로 송금한 뒤였습니다. 강태풍은 시외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주먹을 틀어쥐었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아침 집안에 들이닥친 빚쟁이들을 피해 어머니가 결혼반지를 장롱 깊숙이 숨기던 그 떨리던 손길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다시는 그 무력감을 겪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착한 놈인 줄 알았어.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불쌍하거나 위대하거나 한 것이 아니었어. 그냥 돈은 원래 그렇게 버는 거더라고. 언젠가 바닷가에서 혼자 뇌까렸던 말이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세상은 노력만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강태풍도 아니었습니다. 부산국제시장에 도착한 강태풍은 곧장 정찰안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정찰하느니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모르는 일이 없는 정보통이었습니다. 아이고, 태풍씨. 이게 얼마만이고.
그런데 안색이와 일이 안 좋노? 정찰안이 반갑게 맞았지만 강태풍은 인사치레를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사장님 슈박이라고. 박윤철 사장님 공장 아십니까? 제가 그쪽하고 신발 계약을 했는데 어제 삐삐로 깡패들이 공장을. 강태풍의 다급한 말에 정찰안의 안색이 심각해졌습니다. 슈박? 아, 그 사장님. 물건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만드는 양반이지. 근데 사채를 좀 많이 썼다 카더라. 그것도 하필이면 희규한테. 희규요? 이 바닥에서 제일 독한 놈이다. 근데 가만 있자. 얼마 전에 표상선 놈들이 그 사장 공장을 들쑤시고 다닌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설마. 정찰안의 말에 강태풍의 머릿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표상선이라면 아버지의 회사를 무너뜨린 원수, 표박호와 그의 아들 표현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장님, 일단 공장부터 가보겠습니다. 같이 좀 가주십시오. 강태풍과 정찰안이 도착한 슈박 공장은 처참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기계 소리와 직원들의 활기로 가득 찼던 곳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값비싼 재봉틀과 프레스 기계에는 붉은색 차압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완성된 신발 상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강태풍이 망연자실해 있을 때 공장 구석의 작은 사무실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간 두 사람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박윤철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온몸이 피투성이인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얼굴은 엉망으로 부어올라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고 손발은 공포로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강태풍이 그를 부축하려 하자 박윤철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발소리만 들어도 겁에 질려 오줌까지 지릴 정도로 박윤철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강태풍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찰안이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태풍 씨, 이 양반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일단 병원부터 가야겠다. 근처 병원 응급실 링거를 맞고 겨우 정신을 차린 박윤철은 강태풍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강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박윤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IMF로 수출길이 막히자 수십 년간 개발한 신발 기술이 아까워 사채에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강 사장님이 보내주신 선입금으로 희규 이자부터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것만 막으면 어떻게든 신발을 만들어서 보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강태풍은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을 믿고 마지막 돈을 보내준 박윤철이 그 돈으로 다른 빚을 막으려다 모든 것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표상선의 표현준이란 놈이 희규를 찾아왔습니다. 내 빚을 다 갚아주는 조건으로 공장에 있는 신발 전부와 그리고 내 기술 특허까지 넘기라고 했습니다. 내가 싫다고 버티니까 희규 패거리들이. 박윤철은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강태풍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아버지가 남긴 회사를 지키려 발버둥 치던 한 남자의 처절한 몰락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정심보다 먼저 치밀어 오른 것은 차가운 분노였습니다. 강태풍은 박윤철에게 이미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 신발들은 서류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강태풍의 물건이었습니다. 그 자식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희규라는 놈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박윤철이 공포에 질려 강태풍을 말렸습니다. 안 됩니다, 강 사장님. 그놈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표현준하고 한패라고요. 가면 죽습니다. 정찰안도 심각한 표정으로 거들었습니다. 태풍 씨,
그놈들은 진짜 위험한 놈들이다. 표현준이가 뒤에 있다는 건 아예 작정하고 태풍 씨를 노린 거야. 이건 함정이다. 빠져나와야 한다. 하지만 강태풍은 병실을 나섰습니다. 함정이면 어떻습니까? 내 물건 찾으러 가는데 죽기야 하겠습니까? 강태풍의 눈빛은 이미 결의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정찰하는 저 눈빛을 아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강태풍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태풍은 모든 일의 원흉인 표현준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현재 희규의 사무실이었습니다. 표현준이 강태풍을 향해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강태풍, 너가 아버지 회사 말아먹고 겨우 신발 장사나 하는 줄은 알았는데 사채업자 사무실까지 직접 쳐들어올 배짱이 있는 줄은 몰랐네. 강태풍은 표현준을 무시하고 책상에 발을 올리고 있는 희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희규 사장님, 박윤철 사장님한테 받을 돈이 얼마입니까? 희규는 재미있다는 듯 웃었습니다. 뭐야, 이 새끼는? 너가 갚아주게. 갚아주는 게 아닙니다. 내 물건값 치르는 거지. 저 신발들, 내가 박윤철 사장한테 선입금 치르고 사기로 한 물건입니다. 서류상 엄연히 내 소유라고요. 당신들은 내 물건을 훔쳐간 겁니다. 희규의 부하들이 당장이라도 달려들 듯 험악한 기세로 일어섰습니다. 정찰관이 황급히 강태풍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이고, 희규 씨. 진정해라. 이 친구가 아직이 바닥 생리를 잘 몰라서 그런다. 태풍 씨, 그만하고 일단 나가자. 싫습니다. 강태풍은 정찰관을 밀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표현준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야, 멋있는데 강태풍. 법대로 하자고. 그래, 법대로 해. 고소해. 근데 재판 끝날 때까지 너의 회사인 태풍 상사가 버틸 수 있을까? 아, 이미 망했나? 강태풍은 표현준의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고 희규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희규 사장님, 당신은 장사꾼입니까? 아니면 표현준에게입니까? 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희규의 웃음기가 사라지고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뒤지고 싶나? 표현준은 저 신발이 필요해서 산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망하는 꼴을 보려고 산 거지. 저 신발들 며칠 안에 헐값에 덤핑으로 풀리거나 아니면 아예 불태워버릴 겁니다. 당신은 박윤철 사장 빚 대신 고작 쓰레기를 받은 거라고요. 강태풍은 희규의 책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릅니다. 나는 저 신발을 팔러 왔습니다. 저건 그냥 신발이 아니에요. IMF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품질의 국산 신발도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 물건입니다. 나는 저 신발로 돈을 벌 겁니다. 희규는 턱을 쓰다듬으며 강태풍을 흥미롭게 바라봤습니다. 표현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희규 씨, 이놈 말장난에 놀아나지 마. 당장 이 새끼 쫓아내. 강태풍이 표현준의 말을 잘랐습니다. 희규 사장님, 박윤철 사장 원금이 얼마입니까? 내가 그 원금에 사장님이 만족할 만큼 이자까지 얹어서 갚겠습니다. 저 신발을 나한테 파시죠. 표현준이 어이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뭐? 너가 무슨 돈으로? 사무실 월세도 못 내는 거지가. 돈은 지금 없습니다. 강태풍의 당당한 대답에 정찰관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팔면 생기죠. 저 신발을 팔아서 그 돈으로 갚겠습니다. 표현준이 제시한 가격보다 더블로 쳐드리죠. 이것은 미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태풍은 희규의 눈에서 단순한 깡패가 아닌 돈 냄새를 맡는 장사꾼의 기질을 읽었습니다. 희규는 표현준을 흘깃보더니 다시 강태풍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그걸 어떻게 팔 건데? 그건 내 방법입니다. 정찰한 사장님이 보증할 겁니다. 이 부산 국제시장에서 정 사장님 신용이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시선이 정찰한에게 쏠렸습니다. 정찰한은 식은땀을 흘리며 망설였습니다. 여기서 강태풍을 보증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까지 거는 일이었습니다. 강태풍이 실패하면 정찰한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정찰한은 강태풍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찰한은 마른 침을 삼키고 입을 열었습니다. 맞다. 희규 씨. 이 친구 내가 보증한다. 강태풍이가 저 신발 못 팔면 내 가게라도 내놓을게. 대신 조건이 있다. 표 사장. 정찰한이 표현준을 노려봤습니다. 강태풍이가 신발 파는 동안 표상선에서 방해 공작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건 공평한 게임이어야지. 안 그렇나? 표현준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나랑 장난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희규가 책상에 올렸던 발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재밌네. 좋아. 표 사장, 당신이 낸 돈은 1천만 원. 이놈은 그 2배, 2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어. 그것도 일주일 안에. 희규가 강태풍을 향해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일주일 준다. 일주일 안에 2천만 원 가져와. 그럼 저 신발 다 네 거야. 못 가져오면 너하고 정찰하니 둘 다 부산 앞바다의 갈매기 밥으로 던져버릴 거니까 각오해. 표현준이 발악했습니다. 희규 씨, 지금 나랑 한 약속은 시끄럽다. 희규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표 사장, 당신은 1천만 원의 쓰레기를 가져가겠다고 했고 이놈은 2천만 원의 보물을 가져가겠다고 했어. 난 장사꾼이야. 1000보다 2000이 낫지. 꼬우면 당신이 2천만 원 부르든가. 표현주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고작 신발 때문에 2천만 원을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강태풍을 죽일 듯이 노려보며 사무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좋아. 강태풍. 너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일주일 뒤에 보자고. 강태풍과 정찰하는 신발이 쌓인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안에 2천만 원.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었습니다. 태풍 씨, 진짜 미쳤나? 2천만 원이라니. 저 신발 다 팔아도 그 돈이 나올지 모르는데. 정찰한이 속을 끓였습니다. 강태풍은 묵묵히 신발 상자 하나를 열었습니다. 박윤철의 장인 정신이 깃든 완벽한 마감의 신발이었습니다. 사장님,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국제시장 상인들 전부 만나러 갑시다. 사장님 인맥이 필요합니다. 그때부터 강태풍과 정찰한의 피 말리는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낮 없이 시장을 돌았습니다. 사장님, 이 신발 좀 보십시오. 이거 그냥 신발 아닙니다. 수십 년 장인이 만든 진짜 국산 신발입니다. 상인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총각, 지금 IMF야. 밥도 굶는 판에 누가 5만 원짜리 신발을 사나? 저기 가면 중국산 천지빼까리인데. 문전박대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강태풍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사장님, 돈은 나중에 주십시오. 일단 가게에 갖다 놓으십시오. 팔리는 만큼만 주시고 안 팔리면 제가 다 수거하겠습니다. 대신 손님들에게 이 신발에 깃든 박윤철 사장님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IMF 때문에 평생 바친 공장을 뺏겼지만 품질만은 포기하지 않은 장인의 이야기 말입니다. 진심은 통했습니다. 위탁 판매와 스토리텔링 전략은 얼어붙은 상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찰한 역시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힘을 보탰습니다. 서울에서는 오미선이 밤을 새워가며 주문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표상선 사무실에서는 표박호 회장이 아들 표현준의 뺨을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고작 깡패시켜서 공장 하나 엎은 게 너가 한 일이냐? 표현준은 억울했습니다.
아버지, 강태풍 그 자식 숨통을 끊어 놓으려고. 숨통? 숨통은 무슨? 너가 그 신발을 일천에 사왔다며. 그걸 왜 희규한테 다시 넘겨? 차라리 우리가 그걸 헐값에 풀어서 시장을 장악했어야지. 넌 강태풍이한테 판을 깔아준 거야. 이 한심한 놈아. 표바코는 강태풍이라는 젊은이가 사채업자와 단판을 짓고 자신의 아들을 보기 좋게 물먹인 이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일주일이 되는 날, 희규의 사무실에 강태풍과 정찰안이 섰습니다. 희규의 부하들이 여전히 험악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돈은 가져왔나? 희규의 물음에 강태풍은 말없이 가방 두 개를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가방이 열리고 안에는 현금 다발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확히 2천만 원이었습니다. 희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로 일주일 만에 신발을 전부 팔고 돈을 만들어 온 것이었습니다. 대단한 놈이네, 강태풍. 어떻게 한 거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건 쓰레기가 아니라 보물이라고. 강태풍은 돈 가방을 밀어넣고 추가로 작은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건 박윤철 사장님 빚 원금입니다. 사장님은 약속대로 2천만 원을 받으셨으니 박 사장님 빚은 이걸로 탕감해 주시죠. 희규는 잠시 강태풍을 쳐다보다가 이내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이 강태풍이란 놈 내가 인정한다. 박윤철 빚 깨끗하게 털어주지. 사무실을 나오는 강태풍과 정찰안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 했습니다. 정찰안이 강태풍의 등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태풍씨, 자네 진짜 대단한 놈이다. 내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어. 바로 그때 길 건너편에서 표현준이 차에서 내려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강태풍은 그를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강태풍을 맞이한 것은 텅 빈 사무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미선이 환하게 웃으며 그를 반겼습니다. 사장님, 주문 전화가 폭주하고 있어요. 부산 상인들이 추가 주문을 넣어달라고 난리예요. 강태풍은 남은 돈으로 새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오미선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한 박윤철 사장에게도 수익금의 일부를 전달했습니다. 사장님, 이걸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대신 다음번엔 저랑 제대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박윤철은 눈물을 흘리며 강태풍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태풍 상사가 부산에서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는 소식, 그리고 표상선을 상대로 이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태풍 상사의 새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회사를 떠났던 구명관, 차선택, 고마진, 배송중이 멋쩍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기 사장님, 저희가 염치 없지만 다시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태풍은 아무 말 없이 책상 서랍에서 그들의 사직서를 꺼내 찢어버렸습니다. 뭐 합니까? 일 안 하고. 배송중 씨는 당장 부산으로 내려갈 준비하고 구 팀장이랑 차 팀장은 추가 물량 확보 루트 확인해요. 고마진 씨는 오미선 씨 좀 도와주고. 우리 태풍 상사,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강태풍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뜨거운 희망으로 가득 찬 주먹이었습니다. 태풍 상사의 기적 같은 역전극, 사채업자와의 단판, 그리고 라이벌 표상선과의 숨막히는 대결에서 승리한 강태풍. 과연 그의 앞날에는 또 어떤 시련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